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황진영이고요. 먼저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내일경제TV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들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왕 클래스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국내 양대 시장 마감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0.59%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밀려났습니다. 2,64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2% 넘게 밀려났는데요. 2.16% 하락을 하면서 87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일단 외국인이 6,391억 원의 물량을 출회를 하면서 일단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이 6,250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도 55억 원 소량의 물량을 일단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에 나섰는데요. 기관은 1,500억 원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 역시 3,299억 원의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5,052억 원 물량 담아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놓고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또 함께하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럼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처음 뵙는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국내 시장 반등이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차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종목 중에서 파란불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혼자서 매매하는 것보단 전문가인 저 위너와 함께 한다면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고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많은 그 톡방에 계신 분들이 인증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익률 인증도 해주시고 굉장히 기분 좋게 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우리 그럼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 그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제 손바닥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위너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오픈 채팅방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저희가 7시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8시까지만 채팅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톡방에서 전문가님의 시황 전략이라든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매 전략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부터 알아보셨고요. 그럼 자세한 시황 상황은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상황을 또 전문가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주시강 한 줄평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한 줄평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한 줄평 남겨주셨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한 줄평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역시 아무래도 이번 주 빅 이벤트는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 시장에 좀 계속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한 줄평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님? 자, 이번 주에 사실은 증시를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 그 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잠시 현재 국내 지수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이에요. 2,6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재차 지금 메이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2,750포인트만 오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살아나야지 이 원자재 공급이 돼야지 결국은 시장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지수를 봤었을 때 2,600, 오늘은 2,65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 증시를 보면서 재차 한 번 더 2,650포인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2,750포인트만 또 온다면 또 외인과 기관들은 또 순매도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FOMC 회의 요거를 토대로 제가 이번 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체크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자,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자, 두 번째는 델타 크론 변이. 앵커님, 네. 델타 크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델타 크론이요. 델타와 오미크론이 맞습니다. 지금 네. 시청자분들도 델타 크론이 뭐야라고 이렇게 생소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델타 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좀 가져왔고, 자, 3번, 4번이 가장 중요하죠. 그쵸.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냐 하회하냐 아니면 예상치를 부합하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월 17일 한국 시간입니다. FOMC 회의에서 결국은 25bp를 인상하냐, 50bp를 인상하냐, 금리 인상 몇 회 할 거냐. 이 4가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자, 결국에는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자체가 세계에서 그 전쟁 2위 국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기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에너지 관련주들이 재차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약세를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고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러시아 혹시 지금 상황 혹시 앵커님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계속 지금 회의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그래서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게 어떤 거냐면 루브라예요. 루브라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맞아요. 떨어졌냐면 70%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어쨌든 러시아 자국민들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루브라를 우리가 이제 현찰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쵸. 저희가 ATM 기계에서 출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출금하는데 기본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이 금액을 출금하는 이 시간이? 시간? 보통 우리가 가서 바로 하잖아요. 그렇죠. 한 근데 기본 2~3시간을 기다려야지 정말요? 누구라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출금한다고 해서 현재 이 출금을 한다고 해서 결국은 달러를 자국민은 사고 싶지만 푸틴이 지금 현재 달러를 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 혹시 그 뱅크런이라고 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러시아 디폴트 위기예요, 사실은. 러시아 디폴트가 현재 오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가 지금 어쨌든 세계에서 전쟁 국가 2위지만 미국에서 금융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결국에는 현재 이제 16일로 알고 있는데 16일에 이제 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금액이 얼마냐면 16일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국채 이자만 약 7억 3,100만 달러. 하나로 약 한 9천억 원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 달만 바로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로만 얘기하는 거고 4월에는 원금이 얼마냐면 20억 달러예요. 원금만.
이자까지 하면 뭐 1억 2,900만 달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게요. 자, 근데 러시아가 과연 외화 보유를 하고 있지 않냐? 외화 보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약 6,300억 달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외화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디폴트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방 자체 내에서 제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6,300억 달러를 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럼 이 말은 즉 뭐냐? 결국에는 이 금액을 달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푸틴이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어쨌든 루블화 화폐 가치가 70% 이상 네. 하락했잖아요. 네. 푸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우호 국가에는 달러로 지급하지 않고 루블화로 줄게. 아, 정말. 자, 이런 그렇게 상황이에요. 하라고 이 말은 했는데. 지금 뭐죠? 근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한국도 포함되는데 이 말은 지금 어떤 거냐면 그냥 안 줄게. 이거랑 그러네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푸틴이 이런 상황이고, 자, 이 발언을 하면서도 저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러시아 자체 내에서 신용 등급을 확인해 보면 3대 금융이죠. 무디스랑 피치, S&P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무디스를 먼저 보면은 단계가 총 21단계에서 20단계까지 하락을 시켰어요. 지금 CA 등급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 단계만 더 내려간다? 그러면 국가 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피치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을 몇 단계 낮췄냐면 12단계를 낮췄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는 C 등급입니다. 이 상황에서 D 등급으로 바로 내려간다면 마찬가지로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자, S&P 역시 트리플 C 등급으로 된 상황으로서 D 등급보다는 2단계 위지만 결국에는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앵커님 혹시 그 저희 IMF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너무 어려서서 잘은 기억은 안 예? 나는데 동년배긴 한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지만. 예. 그때 당시에 얘가 금모기 운동을 막 하고 했던 거 맞아요. 기억나요. 이제 그때 우리나라 네네. 이제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이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정확히는 그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때 신용 등급이 B 등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C 등급, D 등급입니다. 그럼 더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IMF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럼 뭐야? 러시아 디폴트 이제 국가 부도되면 그럼 한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 러시아는 어쨌든 수출 국가죠. 네. 에너지, 그쵸. 가스부터 해서 원유, 니켈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수출 국가입니다. 그럼 이 피해를 누가 보겠죠? 당연히 옆에 있는 유럽, 대한민국, 그렇죠. 미국은 피해를 안 보겠지만 어쨌든 이걸 수입하는 나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혹시 앵커님 운전하시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이세요? 휘발유, 디젤? 경유입니다. 네네. 가격 엄청 올랐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피해를 엄청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계속 거의 피해를 볼 수밖에 2,000원대까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가서. 휘발유가 지금 2,000원대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비싼 데는 한 3,000원까지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무서워서 뭐 차 끌고 달릴 수 있겠어요? 결국에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디폴트가 나냐 안 나냐 이걸 체크하면서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델타 크론 변이. 아까 앵커님이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소할 수 있어요. 델타 크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델타 크론은 정확히 뭐냐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델타 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유입이 안 됐고요. 해외에서는 뭐 이렇게 확진자가 뭐 많이 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만약에 델타 크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재차 시장에 약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체크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나오죠. 자, 바로 이제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상승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예상치보다 상회할 것 같아요. 시장에 또
약세를 이끌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제 예상과 틀리게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면 시장에는 그래도 반등의 여지를 줄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3월 17일 날 FOMC 이제 회의가 나오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유예를 할 거야.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25pp를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금리 인상 유예를 하고 25bp를 만약에 했었을 때는 이미 작년부터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런 재료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 원자재 급등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7일 날에 25bp가 아니고 만약에 50bp나 금리 인상을 만약에 6회가 아닌 9회 이상 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이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커플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러시아 자체가 지금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금 금융 제재를 하고 있는데 바로 25bp가 바로 50bp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25bp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 리스크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델타 크론 아직 시장에 반영은 안 됐다. 하지만 반영은 안 됐지만 체크는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랑 FOMC 회의에 따라서 시장에 반등이 올지 아니면 시장에 약세를 이끌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상황 여러 이벤트들이 또 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손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나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또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노란 톡방에 주시강 위너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이 톡방을 오픈을 해놓고 있거든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시황 전략을 세워주시고요. 또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매수 전략 여러 가지들 도움 주시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줄평, 전문가님의 한 줄평 들어보셨고요. 또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장 이슈가 있었던 특징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셀트리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회계 불확실성 해소 등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럼 오늘 하루 종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셀트리온 종목 오늘 4.34%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8만 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하루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3사 그룹주들도 좋은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시초株에서는 17만 3천 원대에 출발을 하다가 바로 또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18만 8,50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은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그래도 4%대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18만 원 선에서 터치를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셀트리온 종목 오늘 고위 분식회계 의혹을 벗어 던지면서 그룹주 일제에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 자체가 네. 오늘은 다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셀트리온 삼형제를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봅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항상 셀트리온을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오늘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고 네.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사실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네, 관련주거든요. 네. 자, 레키노나 관련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악재가 이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그쵸. 바로 분식회계죠. 그렇죠. 자, 이게 분식회계 자체가 오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분식회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자, 어쨌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고 어쨌든 매출이 많이 나오면서 기업의 이 고위 임원들이 이 돈을 횡령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를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감원 조사가 오늘 끝나면서 재무제표를 봤었을 때 결론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 이렇게 됐죠. 자, 그로 인해서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보려고 해요. 불확실성 해소랑 자사주 매입 3사 합병 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얼마만큼 상승할지 혹은 이제 잠깐 반등 왔다 눌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레키로나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코로나 치료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확진이 점차 늘면서 그렇죠. 네.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약처에서 결국은 네. 너네 거는 이제 안 쓸 거야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에 셀트리온 레키로나 이 하나만으로도 매출이 1,600억이었어요. 정말요. 그리고 저희가 레키로나를 만들었을 때 오늘 만들어서 당장 내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미리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레키로나 자체를 어쨌든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죠. 네. 금액은 매출액이 1,600억, 재고자산 300억 하면 약 한 1,900억 이상을 셀트리온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했었을 때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라 보면 돼요. 자, 우리 회사에 대한 내가 고위 임원 혹은 주주, 회장이 될 수도 있겠죠. 고위 임원인데 우리 회사 너무 좋아. 당연히 우리 회사가 좋고 어떠한 조그만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있겠죠. 회사가 너무 좋은데 그냥 개인들이 우리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주식인데 왜 안 사지?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기업 자체가. 네. 이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 그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대량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었을 때 이후에는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 훨씬 더 큰 호재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 자체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3사 합병을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말로도 얘기하면요. 최근에 셀트리온 자체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그냥 시청자분들 쉽게 얘기해서 호재야,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라고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현재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1차 자사주 매입이 끝이 났습니다. 네. 끝이 났고요. 현재 2차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1차 자사주 매입을 했었을 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네. 한 달 만에 1차 자사주 매입을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얼마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4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원래 3달의 계약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사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7만 주, 49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3달이 있지만 그냥 한 달 만에 사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2차 자사주 매입 중이고 현재 상황 좀 말씀드리면 2차 자사주 매입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0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한 800억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3만 주
하나로 따지면 약 한 300, 금액으로 따지면 390억 정도가 되겠네요. 자, 원래는 이제 2월 19일부터 진행을 했고 이제 5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사주 매입 중이고 2차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약 한 41% 정도가 돼요. 41% 정도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 47%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5월 20일까지만 매입하면 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5월 20일 이전에 매입을 끝낼 것 같아요. 이 5월 20일 이전에 매입을 끝내고 빠르게 매입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셀트리온 삼형제죠. 삼형제가 이제 합병을 진행할 것 같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5월 20일 이후에 아마 6월 20일, 그러니까 5월 20일에 모든 자사주 매입을 끝내놓고 6월 20일에 3사 합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5월 20일까지 안 해고 난다. 최대한 빠르게 4월달, 정말 빠르면은 당장 오늘 내일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자, 3월달 안에 혹은 4월달 안에 미리 빠르게 매입한 다음에 5월 20일이 아니고 4월 20일에 합병을 진행할 거고 최종은 5월 달에 할 거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이렇게 보시고 나 그럼 셀트리온 지금 당장 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은 결국은 실적과 기대감 이 두 가지로 상승을 하는 건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셀트리온 호재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레키로나 매출이 얼마라 그랬죠? 1년에 1,600억이에요. 1,600억 원. 재고자산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 네. 결론은 이 레키로나에 대해서 이 치료제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실적은 어떻죠? 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 1,600억 원이 빠졌잖아요. 자, 이 말은 뭐죠? 당연히 이제 뭐 적자는 안 보겠지만 당연히 흑자겠지만 기존 22년, 21년도에 비해서는 매출이 떨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감만 있고 실적은 없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 이슈로 당연하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실적과 관계돼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델타크론 네. 이 델타크론이 국내에 유입되고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근데 때마침 레키로나가 이 치료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잠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18% 18만 500원에 종가 마감했고 4.3%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적정 주가를 좀 계산을 해드리자면 저점을 먼저 처음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고점을 연결할 거고요. 자, 이 위에 보시면은 32만 원 이 이상. 이 이상에 대한 주가는 사실은 과열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외하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절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자, 이 19만 원 부분이 되고 자, 24만 원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 적정 주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물대가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지속적으로 이 15만 원 부근에서 한번 무너졌지만 재차 올라왔고 최근에도 이 15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지를 받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저항선을 우리가 봐야겠죠. 바로 이 19만 원, 19만 3천 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19만 3천 원이 무너지면은 재차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18만 원이기 때문에 이 19만 원 부근에서 현재 121 이평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저항이 조금 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 이슈와 기대감으로 19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물대에서 많이 부딪혔던 지금 현재 이 241평과도 마찬가지로 부딪히고 있는 24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터치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특징 종목이었던 셀트리온 종목까지 먼저 확인을 해보셨고요. 저희 그럼 또 바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나와 있는 종목은 인성정보 종목입니다. 네, 인성정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원격 의료 이 확충 전망이 12%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인성정보 12% 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2,86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뭐 최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 그 확진자가 10,000명이 네. 도달하면서 원격 진료, 원격 맞아요, 의료에 맞아요. 대해서 많이 핫했었고 많이 올라왔었던 네,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어쨌든 올라간 거는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네.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쵸. 정책으로 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책으로 밀고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오늘 헬스케어 자체 내에서 원격으로 도입이 되면서 정책주로 바뀌면서 한 번 더 이슈를 받은 건데 호재는 좀 있어요. 4분기 실적은 아직 뭐 컨센서스에 의하면 아무래도 뭐 매출이 상승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유럽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도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맞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 준비하고 있고요. 자, 한국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해외여행을 만약에 갔다가 귀국을 하게 된다면 자가격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맞아요, 일주일 한. 자, 자가격리가 있는데 현재는 3차까지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은 네. 자가격리가 면제예요. 그래요? 자,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혹시 네. 접종 다 하셨? 네, 3차까지. 당연히 다 하셨겠죠? 그럼 지금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자가격리 면제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혹시나 접종을 안 하신 네.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 4월 1일부터는 해외여행을 가셔도요. 한국에 귀국하시면 자가격리를 일주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몰랐네요. 자, 코로나 지금 뭐 신규 확진자 30만 명, 뭐 4일째 30만 그러니까요. 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뭐 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중대본에서는 다음 주에 아마 네. 정점을 찍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근데 이게 뭐 인성적으로 뭔 상관이야? 그럼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 원격 진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팩트는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은 글로벌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그쵸. 위드 코로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격 진료 아무리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으로 밀고 있는 거라도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 우리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재료예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재료입니다. 아니 이제는 일상관계로 이제 정부에서조차도 일상관계로 맞아요. 지금 여기고 있는 오미크론인데 원격 진료? 원격 진료도 지금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것보다 원격 진료 자체를 받았을 때 이런 그 불만 사항이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결국에 원격 진료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앱 설치하면요. 그냥 일반 병원 가서 진료 받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윤석열 당선인 정책 딱 이렇게 내놨다고 해서 오늘 뭐 이슈는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 장기적으로 정책이니까 계속 갈까?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이 이거 하나일까요?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보자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메타버스 신규 사업. 작년 여름 때 굉장히 2달 동안 엄청나게 핫했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 뭐 1000% 이상 뭐 상승을 했고 기본 NFT 메타버스만 들어가면 500% 이상 다 상승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다 빠졌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메타버스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는 어쨌든 가상 세계잖아요. 가상 현실인데 먼 미래예요. 이 이슈로 인해서 간다는 건데 모멘텀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인성정보 잠시 한번 차트를 잠시 보자면 네. 인성정보. 잠시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차 확진이 되면서 재차 상승한 종목이에요. 이렇게 이만큼 상승했었고, 4,200원까지 올랐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 이슈 자체가 결국에는
테마성이 떨어지면서 눌렸고 반등 왔고 눌렸고 시간 조정 걷다가 재차 오늘 윤석열 당선인 정책주로 이제 들어서면서 파악을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라도 여기 크게 보시면 122평에 정확하게 터치하고 재차 꼬리를 달고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왜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한번 이렇게 다졌었어요. 다졌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 3,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고, 네. 자, 재차 많이 올라가봐야 3,600원인데 이 이슈가 저는 길게 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인선 정보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여기 좀 크게 해서 보시면 지금 딱 허리 라인이죠. 이 허리 라인. 허리 라인에서 보면 241평 이 부근 약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2,750원. 이 2,75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손절도 한 번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세요. 정책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갈 종목들 너무 많아요. 근데 굳이 이 한 종목에 너무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성 정보 일단 단기적인 재료로 상승하기는 했는데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세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 종목입니다. 니켈가 폭등으로 인해서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티플렉스 오늘 19.55%가량 올라가면서 7,46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시초가에서는 6,240원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바로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결국엔 7,88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 막판에는 조금 폭을 좀 줄이면서 7,460원 선에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또 관련 소식을 해서 니켈 값이 또 폭등을 하면서 역시 좀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티플렉스 이거는 저희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니켈에 대해서 시장 브리핑을 했었고 네. 결론은 그냥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급등 테마입니다. 그런가요? 급등 테마고요. 그냥 니켈 관련주 이것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켈 가격이 왜 올랐어요? 에너지 왜 올랐어요? 원유 왜 올랐어요? 식료품 왜 올랐어요? 하나죠.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니켈 가격도 급등을 했고, 자, 런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런던 자체 내에서도 거래소가 정지됐던 걸로 알고 있고, 자, 니켈 같은 경우는 올해만 들어서도 4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관련주 가요, 안 가요? 가죠. 가겠죠. 네. 가스도 갔어요. 아마 GSE 날라갔어요, 안 날라갔어요? 맞아요. 날라갔죠. 네. 자, 이런 것처럼 니켈 관련주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대장은 티플렉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자체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장기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니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자재도 다 상승하고 있다. 니켈뿐만 아니고 뭐 구리, 알루미늄 다 올라갔어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티플렉스 그러면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니켈 가격이 계속 급등하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티플렉스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차트 어때요? 앵커님 이쁜가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좀 달리는 올라오네. 말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자, 이겁니다. 결국에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 전에도 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지금 굳이 이 티플렉스를 사야 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최소 5일1평까지만 와도요. 6,280원입니다. 굳이 이 종목을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 지금 티플렉스 들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저는 빠른 입절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방송 보시고 나 티플렉스 살 거야? 아니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런 거 말고도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드릴 수가 있고 항상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티플렉스를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어쨌든 잠시 후에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도 뭐 추천을 드리겠지만 방송만 끝까지 시청하시더라도 갈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플렉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니켈 관련주. 근데 급등 테마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고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빠른 입절하시길 바랍니다. 네, 티플렉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티플렉스는 또 이미 예전부터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줬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 미리 정보를 또 알고 싶으시면요. 저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노란 톡방 또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위너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게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가 그리고 종목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들 또 얻어가시면 많은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시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또 어떤 강의 그리고 히든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전문가님 주제 어떤 것도 준비를 해 오셨는지 볼까요? 네, 이번 주 관심 테마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번 주 관심 테마가 뭘까요, 전문가님?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고요. 지금 시장은 결국은 이슈와 테마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자,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제가 2월 20일 날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 바로 제주 맥주죠. 자, 제주 맥주가 네. 2월 20일 방송 추천하고 그 다음날 저희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 이상의 최고 수익이 났었고 더 갈 거예요. 제주 맥주는 더 갈 거냐. 저희는 이미 청산을 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면 뭐 그러니까요. 7%, 뭐 8%, 9%, 뭐 3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났죠.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시장이 어려워도 결국에는 뭐다? 갈 종목은 올라간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뭐냐? 자, 두 가지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자, 두 가지 테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쵸.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적 모임은 관계없이 접종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업 제한 현재 11시까지 그렇죠. 허용을 합니다. 풀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 이전으로 재차 돌려버리겠다라는 공약을 냈었어요. 이제 11시 이제 조만간에 폐지될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죠. 사적 모임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중대본에서는 이번 주를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정점으로 보고 있고요. 혹시 앵커님 그거 아시나요? 뭐 어떤 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왜 정부에서는 많아지면은 더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풀어줄까요?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왜 요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계속 더 풀어주는 느낌이 나서. 자, 근데 이걸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자가 면역이 생기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관리가 사실 안 돼요. 맞아요. 10,000명일 때 어땠어요? 2,000명일 때 어땠어요? 관리가 되니까 맞아요. 다 규제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은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뭐 어쨌든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확진이지만 확진을 안 받은 시청자분들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국민들도 맞아요.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유럽이 어떻게 됐죠? 마스크 해제했죠. 마스크 해제하면서 맞아요. 실외에서 해제하고 이제는 실내에서 해제하고 이제는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야 라고 맞아요.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어때요? 얼마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를 했죠. 해제를 하면서 이제는 4월 달부터 어떻게 할 거냐? 대중교통도 마스크 정말요? 해제할 거야. 오. 이 말은 지금 뭐죠? 그냥 다 미국도 푸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럼 한국은요?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당장 내일부터 마스크 벗어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한국도 글로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앵커님 네. 내일 당장 코로나 풀렸습니다. 네. 뭐 하실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네.
음주가무? 마시는 거 먹으면서 네. 음주가무? 마스크도 벗고 뭐 국내 여행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해외여행도 당연히 맞아, 가겠죠. 공연도 가고 싶고. 공연도.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과연 네. 어떤 게 먼저 갈까? 우선순위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문화와 여행. 맞아요. 문화와 여행을 보셔야 되는데 여행은 살짝 뒤로 뺐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유가가 그쵸. 조금 더 내려가면 탄력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화. 자, 문화에 대해서는 자 어떤 게 있냐? 아까 말씀드린 네. 공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공연이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매년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친구들이랑.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 한 번도 못 가가지고. 네.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 제가 준비한 게 바로 공연에 관련된 거. 자, 바로 하이브입니다. 자, 하이브는 일단은 뭐 BTS 소속사로 뭐 유명하죠. 그렇죠. 유명한데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고요. 최근에 뭐 이제 21년도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네. 이 매출 1조 원 돌파 자체가 엔터에서는 최초라고 볼 수가 정말요? 있습니다. 자, 그럼 NFT 사업 확장하고 기간 순매수하고 있고,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론은 최근에 이제 BTS 자체가 서울에서도 이제 3일 동안 공연을 했었고, 네. 4분기 실적이 어쨌든 예상치지만 4분기 실적 자체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금액이 497억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12월 달에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을 했었을 때 453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분기 총 매출이 497억 원인데 두 달 동안 공연을 했었을 때 450억 원이 이 두 달 했을 때 공연으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공연을 해서 이만큼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쨌든 하이브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네. 좋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뭐 하이브를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하이브 지금 사야 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하이브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브는 뭐죠? 하이브보다 더 좋은 거? BTS 하나만 공연 이 티켓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은 뭐냐? 하이브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뭐 BTS 공연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싸이 공연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이 기업은 뭐냐면 이 티켓 관련주인데요. 뭐 BTS 것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전 공연, 뭐 싸이부터 해갖고 엔터들에 대한 이 티켓을 판매에 대행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4분기 흑자 전환이 됐고 자사주 아까 소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소각이 된다 엄청나게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이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앵커님. 그러네요. 너무 짧아. 너무 준비한 게 아까워요. 엄청나게 네. 많은데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메이저가 수급이 들어왔다. 그럼 뭐다? 주가의 상승은 충분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되게 준비한 게 많은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자, 2월달, 3월달 합산해서 제 수익률이 134%예요. 와. 지금 시장이 좋던 안 좋던 네. 빠른 대응으로 해서 어쨌든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 지금 브리핑 안 한 게 너무 많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 브리핑 추후에 해드릴 거니까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서 계좌에 빨간불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주신 히든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그 들어오셔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는 방법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요. 또는 노란톡방에 주시강 위너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들어오시면 오늘 히든 종목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과 매수 타이밍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저희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내외견들 TV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